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12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울산 현대는 K리그에서 전통적으로 지공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으로 상대의 수비를 천천히 무너뜨리면서 자신들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최근 포항 스틸러스와의 동해안 더비에서 5대4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그들의 공격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난관이 예상됩니다. 주축 공격수인 주민규가 퇴장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울산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주민규는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그의 부재는 울산의 공격 전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명재, 정우영, 김영권, 조현우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이 최근 A매치에 출전하면서 누적된 체력적 피로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대표로서 중요한 경기를 치르며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이고 이는 울산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울산의 공격이 루빅손, 아라비제 그리고 야고와 같은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의 두 줄 수비는 그리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강원은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며 이러한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울산이 평소처럼 다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중시하는 팀으로 경기장에서 상대를 압박하여 실수를 유도하고 이를 곧바로 공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강원은 최근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강원이 경기 막판에 동점을 허용하며 다소 아쉬운 결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 강원의 공격력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자원인 황문기 역시 A매치 출전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민혁이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하며 팀의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의 공격은 코바세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스타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플레이는 울산의 수비를 괴롭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의 수비는 김영빈과 투치를 중심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이들의 조직력은 울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울산이 주요 공격 자원의 부재와 피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원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의 홈 경기에서 펼쳐지지만 울산이 평소와 같은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선수들의 체력 부담은 울산의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강원 역시 A매치 이후 피로 누적으로 인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체력적 문제와 공격 전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극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득점이 적은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현재의 전력 상태와 체력적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와 함께 득점이 적은 경기가 예상되며 양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점 한 점을 나눠 가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광주는 최근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광주는 경기를 주도했지만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경기를 풀어가며 특히 미드필더 정호연의 왕성한 활동량과 아사니의 날카로운 킥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시즌 내내 문제로 지적된 최전방의 득점력 부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수 최경록은 정확한 위치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건희 또한 상대 수비에 의해 자주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며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수비에서는 허율과 변준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후방 공간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며 상대의 공격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광주는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포항 스틸러스는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4대5로 패배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포항의 김기동 감독은 주로 4-4-2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백성동과 안재준을 중심으로 한 투톱 전술을 자주 활용합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호흡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 공격 전개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팀의 주포인 이호재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포항에게 큰 타격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조르지가 이적 후 첫 필드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여전히 포항의 화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완델손과 홍윤상이 측면에서 패턴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포항의 수비도 문제가 많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이동희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수비의 중심을 잃었고 민상기와 전민광의 호흡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 수비진의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이들의 약점을 공략할 경우 실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 역시 수비 불안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광주가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공격에서의 결정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포항 또한 공수의 밸런스가 무너지며 이호재의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득점이 적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살리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되며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이 많이 나지 않는 경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더 배팅이 추천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